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연휴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이제 9월 3주차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 미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에 거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타 매매가 유효할 것 같은데요. 좀 털리지 말고 좀 터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정들을 보고 준비를 하는 거죠. 뭐 종가 베팅을 하든 아니면 하락을 이용해서 단타 베팅을 하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고 알았는데요. 아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예, 저 UNC가 나오죠. 예. 저 플러스 친구 만들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3명이나 개설했네요. 공식 채널도 있어요. 제가 몰랐네요. 저를 대신해서 홍보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참 저도 기가 찹니다. 이런 거는 제가 완전 셀럽도 아니고 참 진짜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제 거 보시는 분들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런 식으로 사칭주의 주식 초보 강의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현재 무료 프로젝트 체험 3차 회원 그럼 1차 2차 모집하셨다는 건데 이거 보시는 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제가 이런 거 만들었으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겠죠. 진짜 이 방송 보시는 분일 거예요. 저걸 개설하신 걸 보면 진짜 우리끼리라도 진짜 좀 속고 속이고 등쳐먹고 이러지 맙시다. 진짜 남 속여서 돈 벌면 진짜 천벌 받습니다. 그렇게 돈을 버신다 한들 천벌 받아요. 진짜 곱게 못 죽을 겁니다. 이게 제가 특허를 낸 이름도 아니고 하니까 저렇게 만드는 거는 어떻게 제재를 못해요 제가. 근데 좋습니까? 보시는 분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아무튼 제가 최근에 정부 발행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몸이 한 4개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 봐야 될 자료는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보면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투자 촉진의 총력, 줄줄줄줄 있죠. 10조 플러스 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유도, 하반기 중 10조 원 이상을 목표로 정책 금융 집중 지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거예요. 저희 주식시장에. 그런 거를 미리 파악을 하고 좀 하방으로 슈팅을 줄 때 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아쉽네요. 보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부 업무 보고 이런 자료 있잖아요. 2018년에 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상세히 보면 좋은데 제가 이걸 다운로드 받아놓고 아직도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명절인데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영상도 다 못 만들고 진짜 저도 좀 게으른가 봅니다. 그 다음에 내년 예산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라고 특색 사업 77선이라고 했어요. 이런 거는 100% 영향을 주겠죠. 주식시장 종목에. 그 다음에 2019년에서 2023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 주요 내용 이런 것들 분명히 영향을 주겠죠. 잠깐 볼까요? 자 보시면 이런 데 있어요. 2018년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이런 거 보면 됩니다. 보시면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파워포인트 양식으로 만들었는데 내용이 많은데 보시면 패키지형 투자 플랫폼 이런 식으로 인포그래픽스로 표현해놨죠. 이런 레터링 하나를 봐야 돼요. 여기 19년도 R&D 예산 편성 시 시범 적용, 자율주행,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등 8대 분야. 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의 도전적 연구 지원 및 안정적 연구 환경 구축. 이런 것들, R&D, 책임 R&R. R&R을 정부에서도 쓰네요. 이런 정책 방향, 이런 것들. 보시면 투자 촉진의 총력, 소비 등 내수 활성화, 수출 총력 지원 강화, 이런 것들. 지역경제 활성화, 대내외 리스크 관리 만전,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겠죠. 부동산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경제 체질 되게 많아요. 3+1 플랫폼 전략 투자 분야별 로드맵 이행 본격화, 규제 샌드박스란다.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 이거 중요하겠죠. 예전에 샌드박스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폭등했던 것들 몇 개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종목의 변동성을
인가하는 종목들이, 인가하는 정보예요. 네, 이런 건 보셔야 됩니다. 기재부 보면 뭐 R&D 기업에 투자, 이게 아까 77선이에요. R&D 기업에 투자하여 도전적 R&D를 지원합니다. 뭐 이런 것들, 예. 어떻게 투자하는지, 선민간 투자 후 정부 매칭. 이게 매칭 기금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100억을 하면 정부가 그 100억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들도 100억을 때려 넣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유니콘 기업 도약 지원, 뭐 ICT 기술을 활용한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뭐 프로세스 관리, 물류 관리 이런, 그러면 SI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로벌 창업 사관학 이런 것들, 예, 쭉 그냥 쭉 볼 수 있어요. 이런 자료도 보면 뭐 DNA, 빅3 프로젝트, 뭐 DNA라고 하면 또 잘 이름을 지었던데요. 데이터 네트워크 AI입니다. DNA,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이런 것들 계속 조명하고 있죠. 여러분 5G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까지 반등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골파기, 개미 털기를 한 다음에 쭉 네다섯 배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네트워크, AI. 근데 지금 데이터랑 AI는 안 갔죠. 안 갔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아직 안 갔죠. 안 갔어요. 바이오헬스는 가기는커녕 그냥 땅바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래차 이것도 한번 갔다가 오셨죠. 예, 다녀오신 분입니다. 이런 것들 5G가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정책주라는 겁니다. 이런 게 예, 나라에서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뭐 이 산업 시스템이 트렌드, 시프트가 트렌드 된 것도 있지만, 트렌드가 시프트 됐죠. 그런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절대 안 보시죠, 사람들이. 이거 어렵고 지루하고 귀찮고 이걸 봐도 뭐 돈이 나오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연금술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찾아보자고요. 자, 홍콩 시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 이거 계속 인지하셔야 됩니다. 저 네 가지의 안건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 세계 정치, 경제, 시황 지도는 좀 바뀌었는데요. 지금 미국이 대중국 관세 인상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미국 관세를 면제했어요. 둘이 좀 달라요. 농축산물, 완전 그냥 트럼프의 그냥 겨드랑이를 간지르고 있죠. 농축산물이 트럼프의 거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근데 중국이 그걸 풀어줬어요. 이거, 예. 트럼프 씨가 완전 집에서, yes, yes, my friend, 뭐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닥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미국이랑 한국이 어떻게 움직인지 보시죠. 미국은 지금 현재 거의 신고가권에 도달했어요. 다우존스가. 진짜 모두가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쉴 때 미중 무역 분쟁에 좀 완화된 그런 액션이 나와가지고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어요. 다음 주에 상승하면 신고가를 또 뚫어버리죠. 그럼 또 그 관성으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는 다우존스가 나쁘지 않을 거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위치가. 지금 저 롱바디 음봉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가르쳐도 안 보이죠. 이 롱바디 음봉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쭉 올라오면서 여기를 뚫어야 돼요. 이렇게 뚫다 실패했죠.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우존스랑 나스닥은 지금 위치가 다릅니다. 여기는 약간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주초에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뭐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페드의 금리 발표 전까지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 고점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코스피 코스닥은 뭐 더할 나위 없었다. 예, 미생이 생각나네요. 더할 나위 없었다. 지금 뚫어야 될 라인을 시원시원하게 다 뚫었다. 보시면 이거 안 되죠? 지금 여기도 뚫었고요. 여기도 뚫었어요. 지금 완전 거의 뭐 폭주 기관차처럼 가고 있습니다. 좀 불안하긴 해요. 좀 조정을 조금 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쉴 새 없이 올라가면 급락이 옵니다. 근데 이때도 쉴 새 없이 올랐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아주 좋았습니다. 이때장. 이때 저희 엄청 벌었죠, 진짜. 예. 근데 제가 들어간 게 이때인데 이때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서 지금 뭐 사람들이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다시 기회가 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만약에 폭락론자들의 말이 맞아서 이렇게 떨어진다, 전 땡큐입니다. 예, 이 정도 이탈할 때 비중 확 줄이고요. 여기 다시 늘려서 다시 출발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떨어져도 좋고 올라도 좋습니다.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힘이 붙이죠. 여기 이 저항선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저항선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2018년에 물렸던 사람이 아직도 들고 있을 리가 만무해요. 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일정입니다. 이제 중요해 보이는 것만 체크했어요. 중국 산업 생산, 예, 약간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스팀팩이 되겠죠. 원유 재고는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사우디에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유 재고 발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유 재고가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셰일가스를 증산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9일이 거의 뭐 결전일이죠. 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경제 전망, 그다음 성명서, 금리 결정. 지금 예측이 없어요. 예측이 없습니다.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FOMC 기자회견, 뭐 금리 결정한 다음에 기자회견까지 콤보로 이루어지겠죠. 나머지는 뭐 일본이야 뭐 발표하든지 말든지. 예. 국내 주요 이벤트입니다.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돼요. 이러면 증권주에 약간 수혜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자증권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수기증권 같은 것들을 관리하면서 약간 좀 탈세도 있고, 뭐 불법 증여도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예요. 해소도 하고, 그 다음에 절차적인 부담, 비효율을 줄여서 약간 5년 동안 9천억 정도의 효율화가 발생한대요. 예, 그래서 전자증권 제도 시행은 증권주에 약간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갑자기 발생한 이슈가 아니라서 뭐 선반영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증권주를 안 보고 있어서 선반영 된지 모르겠지만 일정상 그렇다는 겁니다. 9월 1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현장 간담회를 한대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대요. 한은은 2분기 기업 경영을 분석한답니다. 9월 18일 금융위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 간담회. 핀테크가 간만에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핀테크 몇 개 아시죠? 예. 뭐 대표적인 건 네이버 카카오겠죠. 9월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일수출 규제 피해 기업 방문한답니다. 이런 것들도 약간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뭐 말이 나오겠죠. 여기서 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뭐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힘드시죠. 뭐 우리가 개선해야겠죠.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겠죠. 9월 20일 베가본드가 방영 시작합니다. 이게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주에 영향을 줄까요? 저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거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뭐 제이 콘텐츠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방영을 시작하면 좀 반응을 주긴 했어요. 근데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는 그냥 종속회사일 뿐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셀트리온 홀딩스가 가지고 있어요. 수소충전소 구축 방안 발표 이게 예정입니다. 9월 20일로 예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공매도 수치입니다. 지금 공매도 수치는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움직였죠, 일단. 예. 공매도 잔고가 지속 증가하면서 주가도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약간 애매하네요. 주가가 지금, 여기서부터는 예측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는 그 정책 발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장이 될 거예요. 지금 낙폭 과대에 의한, 그리고 발생되었던 악재가 해소됨에 의한 상승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는 저도 진짜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백도가 안 되죠.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겁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 위주로 단타로 접근할 거예요. 단기 스윙, 오버나잇, 단타 정도로만 할 겁니다. 어차피 제가 중장기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안 건드릴 거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공매도의 추이를 한번 보시죠. 계속. 야간 선물은 상승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월요일은 갭상승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소식들도 많았고요. 대북주도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상승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은 갭으로 상승하면 아시죠,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자, 달러는 뭐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졌네요. 저는 1180에서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한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오는 10월에 환율 조작국 발표가 예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위치로 돌려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 정부의 외환 보유고랑 같이 연동을 해서 봐야 돼요. 이러면 또 약간 수출 기업에 별로 안 좋죠. 이게 장단이 있어요. 예, 프라즈 앤 컨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유가는 지금 떨어지면서 끝났는데요. 저는 계속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예, BDI 지수는 떨어졌죠.
근데 오를 겁니다. 지금 사우디가 일이 생겼죠. 예, 이거는 DXI 반도체 지수인데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디램 가격이. 이러면 진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선반영했다 치면 곧 디램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자, 10년물과 2년물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금리에 대한 그 수익성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국채에 대한 수익성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팔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10년물과 3개월물도 똑같겠죠. 예. 지금 이렇게 되면 다시 재역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거의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친 듯이 또 투매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또 투매하고 있겠죠. 진짜 100% 개미입니다, 이거. 안타깝네요. 예, 이거는 변동이 없고요. 대출 규제. 누가 메일, 저한테 연휴 기간 동안 메일을 주셨는데, 대출 규제가 이 경제 불안과 관계가 있나요? 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제가 이해한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리고 테드 스프레드는 떨어졌습니다. 예, 이건 안정화되고 있어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위에 설명을 좀 적어놔야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네요. 자, 외신입니다. 외신은 뭐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요. 그냥 제가 간추린 것만 보시죠. 첫 번째, 쉐일 생산이 올라가고 있다. 예. Production remained very strong.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에 발생한 일이랑 관계가 없겠죠. 예. 약간 좀 저는 음모론을 좋아합니다. 예. 밸류스타 가치주라는 영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hard to see lasting. 그러니까 지속되기 어려워 보인다. really perform. 실제 막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뭡니까? 이거 오탄가? 자, 그 다음에 몇 퍼센트라는 기사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헤드를 압박하고 있죠. 본헤드, 약간 에스롤 같은 얘기인데요. 에스롤보다 약간 좀 고급스러운 본헤드. 본헤드 플레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냥 골빈. 약간 그냥 골대가리.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욕입니다, 욕. 그러니까 커딩 레이트. 예, 레이트를 줄이지 않는다. 그 제로 금리로 아니면 더 이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외에 좀 스키다시 자꾸 제가 스키다시라는 얘기를 하네요. 예, 뭐라고 해야 되죠? 겉절이? 예, 겉절이 뉴스로 짐바브웨 얘기가 나와요. 예, 이 바로잉 레이트.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채무 레이트예요. 채무 레이트를 50에서 70%로 올렸답니다. 짐바브웨가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폴 볼커 룰처럼 도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재팬. 예, 관심 없는데 그래도 예, 자꾸 막 얘기하니까 이거는 예, 약간 조롱하면서 얘기할까요? 예, US 와인에 대한 관세를 엘리미네이트 시켰답니다. 예, US 와인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내렸답니다. 제거했답니다. 예, 아베상, 예, 오메데또, 뭐라고 해야 되지? 도란포상, 뭐 이러면서 막,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고 있겠네요. 예, 아이고, 진짜, 납작 엎드려 있네요.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예, 드론 어택을 받았답니다. 보시면, 예, 세 군데 드론 어택을 받았답니다. 아람코의 두 가지 공장이래요. 아람코가 곧 상장을 하는데요. 참, 이란이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참, 예, 제대로 제밥을 뿌리네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유가에 영향을 크게 주겠죠. 내신입니다. 이제 일본 백색 국가에서 제외. 이번 추석 연휴 때 있을 줄 알았는데 좀 미뤘네요. 절차 마치고 시행 코앞 째깍째깍. 예, 그렇습니다. 유시민 씨가 박용진 오버에 대해 반박을 했대요. 잘하고 계십니다. 예, 보혜양조 화이팅.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는 중대형. 부동산의 상승 사이클이 있는데요. 소형 위주로 올라요. 소형 위주로 오르니까 이게 키 맞추기로 중대형이 올라갑니다. 예전에 부동산이 침체할 때 중대형 위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는 거죠. 1인 가구가 되니 많이 또 언론으로 사람들 현혹시켜서 중대형 가격을 폭락시킨 다음에 중대형을 다시 상승시켰어요. 그리고 소형이 다시 랠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대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에 오고 있다라는 사이클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투심이 회복되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부동산 상승에 대한 부동산 상승을 응원하는 주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냥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거주를 위해서 당연히 사신 분들은 의미가 없죠. 예, 그냥 집값이 오르면 기분만 좋은 거지. 투자로 하신 분들은 그냥 상황을 잘 보시길 바래요. 저도 어차피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지면 진입할 겁니다. 이천선 안착, 하이트 진로, KMW 등 실적주의 베팅. 제가 바로 직전에 올린 영상 아시죠? 또 시작입니다. 또 시작. 예. 이천선에 안착했다라고 막 그 밑밥을 던져요. 그러니까 안착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천선에 안착했나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저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안착했는지. 그 누구도 안착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천선 안착이라고 하면 이천선을 뚫은 다음에 쌍바닥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착인 겁니다. 이천선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하려는 주체가 엄청 많구나. 이게 안착이라는, 바닥을 다졌다라는 그런 걸 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천선 안착이라고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한 다음에 하이트 진로, KMW 등 실적주에 베팅을 합니다. KMW, 하이트 진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KMW에 베팅하라.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그럼 자기 계좌를 까야죠. 그 밑에 제 계좌 상태입니다. KMW에 인생 몰빵했습니다라고 인증하면.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말이 좀 길어지는데 계속 저한테 꾸준 질문이 오는 게 어떤 유튜버의 영상을 봐야 되나요라고 하는데 실제 투자를 하시는 분 걸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직전에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막 기레기들이 이런 뉴스를 때려요. 뭐 뭘 받아먹은지 모르겠지만 얘들은 이게 떨어져도, 증시가 떨어져도요, 주가가 떨어져도, 종목이 떨어져도 피해를 안 봅니다. 피해를 안 봐요, 쟤네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싸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삼성전기 뉴스들 보셨죠? 그 싸지른 애들 절대 손해 안 봤어요. 그리고 그 금융투자 뭐 증권사 연구원들 아무도 피해 안 봤어요. 아무도 피해 안 봤습니다. 피해는 누가 봤냐고요? 교인들이 피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피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는 분들 볼 때도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은 말을 허투루 하면 자기도 손해봅니다. 자기도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투자도 안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짓거려도 손해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유튜버들 거 보고 얘기해버리거나 전문가들 의견 말 옮기기 위해서 그냥 얘기해버리거나 이게 끝이에요. 아무튼 그런 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를 지칭할 수는 없어요, 제가. 최선호주로 떠오른 조선업종. 이거 제가 되게 기분 나빴습니다, 이거. 그래서 조선업종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뉴스에서 조선 빅3 매수에 집중하라라는 얘기가 뜨네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많이 오르지 않아서 제가 이 뉴스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 한 거예요. 잘 됐습니다. 이런 뉴스가 뜨고, 이때까지 상승분을 한 60% 정도 반납하는 엘리엇 파동이 발생하면 저는 그때 진입하겠습니다. 여기 상승은 저 어차피 1차 파동을 보내려고 했거든요. 드론 10대에 전 세계 유가 배럴당 10달러 뛴다. 10달러 점프쇼. 예. 드론 10대에 전 세계 유가가 배럴당 10달러나 뛴다라. 이러면 유가 관련주를 봐야 돼요. 여러분, 유가 상승에 민감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쇼크를 받을 수 있어요. 대기업 34%가 올해 채용을 줄인다. 이건 좀 뜯어봐야겠네요. 왜 채용을 줄이는지 팩터를 모르겠습니다. 연봉 3배 준다. 한 배터리 기술자 빼가는 중국, 유럽. 그렇군요. 이거는 저 중국이랑 유럽을 욕할 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나쁜 놈들 인재를 빼가네. 저 짱깨들 진짜 반도체 인재 막 다 빼가고 그랬다면서 막 언론에서 막 나쁘게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연봉 3배를 주셔야죠, 한국에서. 그만큼의 기술자인데. 그만한 인재인데 연봉을 3분의 1배 주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로자예요. 우리가 오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맨날 노조 욕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근로자 편을 들어야 돼요. 근로자한테 연봉 3배를 더 줬어야죠. 그래야지 안 갔을 거 아닙니까? 저분들이 중국에 있고 싶겠어요? 한국에 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자들에 대한 처우를 욕해야 돼요. 이거는 중국, 유럽을 욕할 게 아닙니다. 그만큼 대단한 기술, 그 중국, 유럽에서 빼갈 기술자면 연봉 3배를 줘야죠. 내년 1인당 그 빚에 대한 부담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네요. 세부담 750만원 육박. 2023년에는 853만원. 세금이 많이 올라가네요. 저도 근로소득세가 한 30% 정도 내거든요. 좀 계산을 해보니까 되게 많이 내더라고요. 아무튼 좀 그래요. 세금이 자꾸 올라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 저희는 세금을 메울 수 있는 좀
지속 가능한 수익을 계속 추구해야 돼요. 예,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세금 부담 계속 올라갑니다. 앞으로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거의 복지국가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지국가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시는데 정부가 들어서서 이 자본주의를 컨트롤하는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사회주의 국가예요. 이게 약간 정치 이념이긴 한데 결국에는 종국에는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뭐 유럽의 선진국들 보시면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그거에 대한 복지 예산이 엄청납니다. 캐나다도 그래요. 호주도 그렇고요. 아무튼 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볼턴 경질 사흘 만에 정치활동 재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볼턴 씨라고 할게요. 미스터 볼턴이 해임이 됐어요. 해임이 됐는데 사흘 만에 누가 스카우트에 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반 트럼프 진영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내년 대선까지 굉장히 재밌겠죠. 예, 그런 포인트를 짚어내려고 붙여 넣었습니다. 예, 한일 뭐 무역 분쟁은 지금 현재 지소미아가 아니고 백제국가 제외 시행 대기 중입니다. 일본은 그거에 대해서 카운터 어택을 준비하고 있겠죠. 지금 약간 폭풍 전야예요.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 봐야겠습니다. 미국, 중국은 이제 관세를 서로 연기를 하고 철회를 했어요. 그리고 미중 고위급 협상이 진행될 겁니다. 강세 예상 테마는 예, 대북주, 정치 테마주, 그리고 바이오, 수소차입니다. 바이오가 진짜 대바닥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 머니가 조금씩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이게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개념 아세요? 이거 나중에 제가 그 경기 예상 영상을 찍을 때 붙여넣으려고 한 자료인데요.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태동기, 거품기 뭐 이런 식으로 하이프 사이클로 움직여요. 바이오가 지금 거품기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쭉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실수혜주 위주에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약간 그런 측면에서 실수혜주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 예상 테마는 애국 테마주는 만약에 백색 국가 제외를 시행하고 일본에서 카운터 어택을 하면 잠깐 반짝할 수 있겠지만 이 기회에 털어버릴 겁니다. 이 애국 테마주를 만지고 있던 작전주들은 이거 누가 봐도 작전주예요. 금감원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감원은 개미편이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했죠.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조회공신을 할 줄 알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걔네는. 아무튼 애국 테마주를 가지고 있던 애들이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터트리고 도망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타로서의 접근은 유효하다. 하지만 나는 가치 투자자야 하면서 모나미를 사시는 그런 패착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이제 일요일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휴에 마무리를 하고 계실 건데요. 좀 몸과 마음은 잘 추스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남은 연휴 동안 가족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뭐 보시고 싶은 거 뭐 그런 거 많이 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한 주도 활기차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화이팅!